반갑습니다. 오늘은 태양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구가 빙글빙글 자전하는 것과 그 다음에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는 것을 배웠는데, 지구를 졸졸 쫓아다니는 달도 마찬가지로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달의 자전과 공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을 먼저 잠깐 짧게 살펴보면, 달이 공전하는 특징과 그 다음에 달의 위상 변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초승달, 금음달, 보름달 이런 이름들 배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달의 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달의 위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달이 관찰되는 시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달의 공전하는 특징을 알아볼 건데, 지금부터 힌트를 드릴 테니까 달이 공전하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두 이모티콘에 공통점이 있는데, 지금 얘네가 이렇게 빙글빙글 둘 다 돌고 있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지금 얘네가 얼굴을 보여주면서 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애들을 지구라고 생각하고 바깥에 있는 애들을 달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달도 마찬가지로 지구한테 계속 얼굴만 보여주면서 도는 신기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달의 얼굴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 달에 대해서 첫 번째 배울 때 달의 이렇게 표면에 있는 무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달에 이렇게 토끼 무늬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토끼 무늬가 있는 이 앞면의 반대편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정답은 볼 수 없습니다. 냉정하게도 달은 우리에게 앞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이 공전하는 것은 이 이모티콘처럼 달이 계속 얼굴을 보여주면서 돌고 있는 특이한 형태입니다. 잘 상상이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자바 실험실이라는 사이트인데, 제가 이번에도 활동지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고 그 주위를 달이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을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달이 어떤 식으로 공전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이 부분이 토끼 얼굴이 있는 면입니다. 그래서 달이 지금 공전하는 거를 보면 이렇게 얼굴 부분만 계속 보여주면서 돌고 있는 특이한 형태로 달이 공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달의 뒤통수를 절대 볼 수 없는 걸까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인공위성을 쏴서 달의 뒤통수를 촬영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어플을 이용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플은 솔라워크라는 어플인데요. 이 우주에 있는 행성들을 3D로 보여주는 어플입니다. 이걸로 선생님이 달의 뒤통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어플에서 지구가 이렇게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지구 주위에 달을 찾아보면 이렇게 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보는 그 토끼 그림이 있는 면이고요. 달의 뒷면을 이렇게 돌려보면 짜잔! 별로 볼 게 없어요. 사실 운석 구덩이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아무튼 달의 뒤통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할 점은, 여러분들 어벤져스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보면 우주가 굉장히 깜깜하고 되게 암흑 같은 곳으로 표현이 되죠. 실제로 우주에서 지구랑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 깜깜한 우주 속에서 지금 태양빛을 받는 부분만 이렇게 밝게 빛나게 보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의 핵심인데요. 지금 보면은 위쪽에서 태양빛이 오고 있고 아래쪽은 태양빛이 오지 않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어둡게 보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방금 전 어플에서도 봤듯이 우주에서는 지구랑 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태양빛을 받는 이 부분만 밝게 보이고 태양빛을 받지 못하는 이 반대편은 까맣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보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달의 모습이 이렇게 반쪽짜리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현상 때문에 바로 달의 위상이 계속 변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위상이라는 용어를 이제 쉽게 말하면 달의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달을 관찰을 한다면 이렇게 달의 위상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쓰는 친구들은 이모티콘에 이렇게 달의 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아무튼 초등학교 때 이런 초승달, 금음달, 보름달 같은 이름, 명칭들은 우리가 배웠는데 그러면 이런 위상들이 나타나는 원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의 위상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교과서 98쪽의 활동을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왼쪽에서 전등빛이 오고 있고 가운데 관찰자가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주위에 흰 공을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관찰자가 봤을 때 공에 밝게 보이는 부분을 표시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사진은 지금 위에서 전체를 내려다보는 시점이고요. 오른쪽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공의 밝은 부분이 어떻게 보이는지 나타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등빛이 왼쪽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공의 밝은 부분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찰자의 입장에서 공을 바라본다면 지금 가의 공은 이쪽이 밝은 부분인데 관찰자 입장에서는 여기가 오른쪽이기 때문에 이 관찰자가 이 공을 본다면 이렇게 오른쪽이 밝게 보이는 것으로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 나의 공을 본다면 나는 전체가 지금 밝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 전체가 보이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 다의 공을 본다면 지금 이 왼쪽이 밝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왼쪽이 밝은 반달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서 라의 공을 본다면 지금 역광이기 때문에 공이 까맣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이 보이지 않는 거를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동일한 원리로 지금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지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이 흰 공을 달로 생각하고 이거를 태양빛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달의 위상이 변하는 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복잡해졌는데 차근차근 살펴볼 테니까 잘 듣고 따라와 보세요.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은 위에서 지구랑 달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네모칸에는 지구에 있는 관찰자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지구에 있는 관찰자가 달을 바라봤을 때 달이 어떻게 보이는지 관찰자의 입장에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달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을 합니다.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태양빛이 오른쪽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태양빛이 닿지 않는 이 반대 부분은 이렇게 까맣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달도 마찬가지로 태양빛의 반대 방향은 이렇게 까맣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구의 관찰자가 이 방향에서 이 달을 관찰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 부분이 다 역광이라서 까맣게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달을 관찰자 입장에서 보이는 달을 표시를 하면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달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때 달의 이름을 삭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관찰자가 여기 달을 바라본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관찰자 입장에서 보이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관찰자는 지금 이 앞부분이 보이고 뒷부분은 당연히 보이지 않겠죠? 이 앞부분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만큼은 태양빛이 오지 않는 부분이라서 까맣게 되어 있고 지금 관찰자는 여기 조금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자 입장에서 보기에 달이 여기 조금만 보이는 형태라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조금만 보이는 달의 모양이 됩니다. 이때 달의 이름을 초승달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게 오른쪽에 보이는 달도 있고 이따가 보면은 이제 왼쪽에 보이는 달도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름을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제 선생님은 외울 때 초승달 이렇게 외웁니다. 그러면 초승달은 오른쪽에 있는 달이지 오른쪽에 있는 달.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기억이 잘 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방향에서 관찰자가 달을 바라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분은 까맣기 때문에 안 보이고 이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반달처럼 생긴 형태로 관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달의 이름을 상현달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현은 이 활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따가 이제 왼쪽에 보이는 반달 모양도 있어서 헷갈리니까 저는 상디라고 외웁니다. 이제 만화 원피스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던 캐릭터 이름이 상디였는데 이제 상디라고 외우면 상현달은 알파벳 D 모양이다 라고 나중에 생각이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외우시면 나중에 기억이 잘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현달은 상디다, D 모양이다 라고 헷갈리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찰자가 이 방향에서 관찰을 한다면 같은 방법으로 이쪽은 까마니까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보이게 되는데 그럼 이번에는 이쪽 넓은 부분이 이제 하얗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조금 이렇게 넓은 모양의 달이 관찰이 됩니다. 이 달의 이름을 뚱뚱한 상현달 혹은 부푼 상현달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관찰자가 이 방향에서 달을 바라보게 되면 이번에는 이쪽 부분이 다 전체가 밝게 보이기 때문에 달이 이런 식으로 둥근 모양이 전체가 다 보이게 됩니다. 이 달의 이름을 이제 보름달이라고 하고요. 다른 이름으로는 망이라고도 합니다. 삭, 망. 자, 같은 방법으로 여기 있는 관찰자가 달을 관찰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이쪽 부분이 까맣게 안 보이고 이쪽 부분이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방향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이쪽이 왼쪽이기 때문에 관찰자가 보기에 이번에는 왼쪽이 이렇게 뚱뚱한 형태의 달이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관찰자가 달을 관찰하게 된다면 같은 방법으로 이쪽은 까매서 안 보이고요. 이쪽이 이제 밝게 보이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왼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이런 반달 형태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랑 달의 모양은 똑같은데 이번에는 왼쪽에 있죠. 그래서 이 상자가 윗상자라서 이번에는 아래하를 써서 하현달 이렇게 부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쪽에 있는 관찰자가 달을 관찰하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은 까마니까 안 보이고 이 부분만 조금만 밝게 보이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관찰자 입장에서 여기가 왼쪽이기 때문에 왼쪽에 여기 조금만 이렇게 살짝 보이는 달의 모양이 관찰이 됩니다. 이 달의 이름을 금음달이라고 하고요. 아까 전에 오른쪽에 이렇게 보이던 초승달이랑 모양을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잘 머릿속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할 건데요. 이제 이 달이 보이는 날짜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가끔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생일 얘기할 때 이제 양력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력을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양력은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달력이고요. 그다음에 음력은 달을 기준으로 하는 달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이 이 위치에 있을 때, 즉 사귈 때를 음력 1일로 정하고요. 달이 이렇게 돌아서 여기에 가기까지가 15일이 걸리기 때문에 보름달이 뜨는 날이 음력 15일이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이 보름달이
이렇게 사구로 돌아가기까지가 15일이 걸려서 달이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데는 총 3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만 보름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15일 정도 걸리니까 여기 절반 정도 갈 때까지는 음력으로 7일에서 8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달을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가끔 이제 이번 달에는 보름달이 언제 뜨는지 궁금할 때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어플 하나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문 캘린더 프로라는 어플인데 이제 이거를 사용하면 달력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오늘 날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이제 이번 달에 달의 위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쭉 알려줍니다. 여기서 이제 이때 보름달이 뜨니까 이 날짜가 음력으로 15일이 되겠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짜. 그 다음에 이때가 지금 삭이기 때문에 이 날짜는 음력으로 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달력 보시면 밑에 조그맣게 음력 날짜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 날짜를 봤을 때 음력 1일은 삭이 뜨는 날이고 음력 15일은 이제 보름달이 뜨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심화된 내용을 다루려고 하니까 한 번에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그림을 이제 많이 보게 될 텐데 이 그림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달의 위상 변화를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그림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모양의 달이 뜨는 음력 날짜가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초승달은 음력으로 2일경 그리고 보름달은 음력으로 15일경에 뜬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해가 진 직후에 이 모양의 달이 떠 있는 위치를 표시해 준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해가 지고 나서 달을 매일매일 관찰을 한다면 초승달은 이 위치에 있고 보름달은 이 위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애니메이션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태양과 달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지구 입장에서 보기에 마치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건 이제 태양뿐만 아니라 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 그림은 지금 그 경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태양이 지평선 위로 올라오면 아침이 되고요.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면 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오늘부터 해가 지자마자 달을 관찰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그 시간을 저녁 7시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매일 저녁 7시에 해가 지자마자 이제 달을 관찰하러 나갈 건데 자, 오늘이 음력 3일이었는데 태양이 지자마자 하늘을 봤더니 초승달이 이 위치에 있는 것을 제가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도 똑같은 시간에 나가서 달을 관찰을 했더니 이번에는 달이 조금 더 위쪽에서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계속 똑같은 시간 해가 지자마자 달을 관찰하러 나갔더니 달이 관찰되는 위치가 점점 동쪽 하늘에서 관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달이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뜨는 게 아니라 이제 50분씩 늦게 뜨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달이 이렇게 점점 동쪽 하늘에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해가 진 직후에 달을 관찰하게 된다면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관찰을 하는데도 달이 이렇게 점점 동쪽 하늘 쪽에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다 합쳐놓은 게 이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초승달일 때는 서쪽 하늘에서 관찰이 되고 점점 보름달이 될수록 서쪽보다 동쪽에서 관찰이 된다는 것을 표현한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집중해서 들은 여러분들 정말 칭찬합니다.
이 내용을 예쁘게 활동지에 정리해서 올려주시고 지금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귀찮다고 제발 넘어가지 말고 한 번만 더 그 부분 다시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활동지 정리해서 올려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